자, 등차 수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설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강의가 길어서 선생님이 중간에 좀 끊었고요.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내신어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라. 자, 우리가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우리가 일반항이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이렇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수열을 바라볼 때 요 n이 핵심이에요. n 값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수열을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리고 n항의 개수가 곧 공차이구나. 말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봤더니 이와 같은 n에 관한 1차식이 나왔다. 이런 1차식이 나왔다. 그렇게 된다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군. A가 공차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수열이 일반항이 이렇게 줬대요. 4n-1. 그러면 여기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구나. 공차가 4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항은 1을 집어넣으면 3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항은 2를 집어넣으면 5가 될 것이고요. 아니죠. 8에서 1을 빼니까 7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항은 3을 집어넣으면 11이 될 것이고요. 네 번째 항은 4를 집어넣으면 15가 되겠죠.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얼마씩 차이가 납니까? 다 4씩 차이가 나죠. 이해가 되실까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수식을 바라봤을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이 1차식이면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n항의 개수구나. 자, 여기와 이어져서 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데요. 얘를 우리가 SN에서 SN-1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요거 잠깐 조금 있다가 우리가 요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우리가 일반항 SN은 n 첫 번째 항 더하기 n 번째 항. 그래서 요런 다르지 않은 공식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요거를 이 식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n에 관한 2차식이에요.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보면 2분의 d 한번 점검을 하고 할까요? n제곱 더하기 2a-dn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n에 관한 2차식으로.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등차 수열이면 SN은 n에 관한 2차식이구나. 그리고 n항의 n제곱의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구나. 상수항이 없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N이 어떤 n에 관한 이와 같이 2차식으로 주어진다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상수항이 0이면 규칙이 첫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구나. 2분의 공차가 바로 A구나. 이렇게 외워됩니다. 공차는 2A구나. 두 번째, 얘가 0이 아니면 규칙이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등차 수열이구나.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실이 성립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이 일반항은 뭐라고 셜라셜라 이렇게 나오겠죠. dn 더하기 뭐시기 그리고 규칙은 첫 번째부터 성립해요 라고 나올 것이고요. 요 두 번째 케이스는 첫 번째 항은 얼마, n번째 항은 dn 더하기 뭐시기, 그런데 규칙은 두 번째부터 성립해요 라는 내용을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뭐 사실 수학을 좀 하는 친구들은 다 이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이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렵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등차 수열이건 등차 수열이지 않건 그것이 어떤 수열이든지 간에 SN에서 일반항을 유도하는 방법은 첫 번째 항은 S1이고 n번째 항은 SN에서 Sn-1을 빼는 것이다. 단 규칙은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 수열이요. 더하거나 빼면 등차 수열은 다 되는데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숙지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지금 또 이 내용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에 또 마지막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풀지 못했던 중요한 문제 두 문제가 있어서 이투스 교재에서 이런 문제들은 되게 잘 내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어디에서든 충분히 만날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같이 한번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첫째 항이 28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서 이번엔 또 절대값의 최소가 된대요. 이 절대값.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에요.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점점점 작아질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0이 되는 값도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0이 됐다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죠.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얘네들이 양수로 바뀌어서 점점 커져 나갈 거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절대값 함수처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의 합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만 더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 첫 번째 항이 28이라고 했고요. 공차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은 28 더하기 n-1 공차가 될 것이고요. -3n 더하기 31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언제까지가 양수입니까? 라는 거죠. 자, 그러면 n은 10점 얼마가 될 것이니 10번째까지는 양수이고 11번째부터는 음수가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가 10번째까지고 여기가 11번째까지니까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은 S10이 되면 되겠구나. 그럼 2분의 항수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문제에서 애초에 28이라고 주어졌고요. 10번째 항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약분해서 5가 될 것이고요. 5 곱하기 29가 될 것이니까 145가 되면 되겠네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였군요.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꼭 풀어드리려고 했던 거냐면 이 수열적 문제에서 절대값 기호가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등차 수열에서는. 자, 그 다음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일 때 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은 2분의 n 첫 번째 항 더하기 n번째 항과 같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가 두 번째 포인트는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등차 수열의 합입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워낙 학생들이
기억을 잘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시험에서는 많이 안 나오는 추세기는 합니다. 어찌되었든 알고 있으면 문제집에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 문제고 워낙 유명한 문제라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여기서 요 놈을 편의상 첫 번째 항으로 잡을게요.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 얘를 10번째 항으로 잡을게요. 그럼 이게 정말 등차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일정한 수를 더해지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죠? 일정한 수가 더해져 나가는지 보면 되겠죠? 자, 그림까지 또 새로 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그림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 결과가 첫 번째 항입니다. 펜 사이즈를 줄여야 되겠네. 자, 요 결과가 첫 번째 항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지금 두 번째 항이죠. 자, 요렇게 수선을 내려볼게요. 여기도 요렇게 수선을 내려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일정한 간극으로 잘랐다라고 했으니까 중학교 내용입니다. 균등하게 잘랐다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모두 같고요. 보면 이제 요 길이도 이제 평행선을 걷으니까 다 같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합동이겠죠. 따라서 이 길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지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선생님이 뭐 계산을 실제로 할 필요는 없는 거라서 이 길이를 D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였냐면 세 번째 길이가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 D를 더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등차수열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와서 그러면 저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는 S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2분의 10 곱하기 P1, Q1 더하기 P10, Q1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P1, Q1은 얼마고 P10, Q10은 얼마입니까? 중학교 기하를 이용해서 실제로 구할 수는 있는데요. 자,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요 길이도 등차 수열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존재할 수는 없지만 얘를 A0라고 보고 얘를 A11이라고 볼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A0과 A11을 더한 결과는 A1과 A10을 더한 결과가 같고 걔는 A2와 A9를 더한 결과 이게 된다라고 등차수열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선생님이 지금 또 다른 문자로 놓으려면 불편하니까 A0 넣은 것이고요. 수열에서는 0번째 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하고 싶은 것은 이 결과는 5 더하기 16과 같다라는 거예요. 요 결과는 5 더하기 16과 같다. 그래서 보통 그림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이렇게 그림이 잘 구현이 되려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보통은 엎어놓고 이 길이랑 같고요. 요 길이랑 같고요. 그래서 그 길이가 항상 일정하게 돼요 라고 보통 보여주죠. 이해되시겠나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결과는 2분의 10 곱하기 21 이렇게 돼서 약분하면 5가 돼서 5 곱하기 21이 돼서 10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워낙 유명한 등차 수열 문제라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설명이 장황하긴 했는데요. 어렵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며 등차 수열의 합 선생님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천천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빠잉.